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중국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요? AI 학습에 있어서도 중국어가 더 유리할 텐데요? 또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요? 전혀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강의실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꾹 참으며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타오웨이, 그 중국 유학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차분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에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중국 유학생들과 토론해 본 결과 그들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글이 중국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도 그들의 시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그 믿음.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문자였고 지금 제가 AI와 접목시키려는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타오웨이 한글은 절대 중국어에서 파생된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오웨이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창조한 문자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문자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타오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자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쓰였잖아요. 한글도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의 반박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한자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지금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글과 AI의 놀라운 결합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글자 구조가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한글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자부심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극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흥미를 더 끌어야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 햄튼입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 동아시아 학부에서 아시아의 언어와 그 문화적, 기술적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제 연구는 주로 한글을 비롯한 아시아의 언어 체계가 어떻게 21세기 AI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동아시아 언어, 특히 한국어의 독창성과 그 언어적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아시아 언어의 역사나 문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글과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가 어떻게 AI와 결합해 미래의 기술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그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제가 AI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글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양한 언어를 인식하는 AI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통해 AI 시대의 한글 혁명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는 다양한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으며 구글, IBM, 그리고 여러 AI 기업들과 협력해 AI와 아시아 언어의 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AI가 아시아 언어의 정교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더 나은 소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아시아 언어의 풍부한 역사적 가치와 그 언어들이 미래의 기술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글의 진정한 우수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을 AI가 번역하도록 했을 때 챗GPT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No translator honors can do this,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 AI도 한글의 독창성을 인지한 겁니다. 한글의 구조적 간단함 덕분에 AI는 감정과 뉘앙스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들만의 언어와 AI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문자 구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AI와 결합했을 때 한글은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글은 전 세계 어느 언어보다도 AI 학습에 적합한 언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오웨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과 AI가 함께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AI와 결합할 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어는 그 복잡한 한자 체계 때문에 AI 학습이 훨씬 어려워요. 한글의 규칙성과 직관성 덕분에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과 AI의 결합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놀라운 잠재력을 의미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고, 저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잠재력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타오웨이의 질문은 제 생각을 자극했고, 한글이 AI 학습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어와의 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도 포함하여 세 가지 언어를 AI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들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글, 중국어, 그리고 영어가 AI와 결합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실 앞에서 말문을 열며 화면에 세 가지 언어의 문장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어까지 포함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선 중국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어 문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니하오마. 이것은 잘 지내. 라는 의미의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조가 틀리면 AI가 해석하는 결과 역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AI가 중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성조와 문맥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각 한자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화면에 중국어 성조 차이를 더 설명하는 문장을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마와 마는 같은 발음이지만 하나는 엄마, 다른 하나는 말을 의미합니다. AI가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는 AI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영어를 소개했습니다. 영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중국어보다 단순하지만 불규칙한 동사 형태나 복잡한 관용 표현 때문에 AI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화면에 영어 문장을 띄웠습니다. She runs fast와 She ran fast는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시제에 따라 동사가 변형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어는 시제나 문법적 예외가 많습니다. AI가 이러한 변화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런즈와 렌 같은 동사의 변화나 복잡한 구문 때문에 AI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한글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에 한글 문장을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변화가 적어서 AI가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에서 동사의 형태 변화는 영어처럼 복잡하지 않으며 성조나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AI가 안녕하세요를 학습할 때는 단순히 문자 조합만 이해하면 되죠. 저는 다시 한글의 규칙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 니은이 결합하면 간이라는 단어가 되고 그 결합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성 덕분에 AI가 한글을 학습하는 속도는 중국어나 영어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중국어는 성조와 억양의 차이로 인해 AI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고 영어는 불규칙한 문법 때문에 해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런 변수가 적습니다. 그 결과 AI는 한글을 실시간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죠. 학생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AI 학습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깨닫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가진 강력한 잠재력입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글은 그 간단한 규칙성과 논리성 덕분에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이며 그 독창적인 구조 덕분에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한글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글과 AI의 결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영어를 AI 관점에서 비교하며 설명한 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AI 학습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AI의 핵심 언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더욱 구체적인 신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AI 시대에 한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잠재력을 보여줄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AI와의 결합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먼저, 저는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텍스트 기반 AI는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매우 능숙하죠. 그러나 언어의 복잡성에 따라 AI의 학습 속도와 정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글은 그 간단한 구조 덕분에 AI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AI가 한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한글은 각 글자가 자음과 모음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는 단어의 구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이는 문장 해석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는 단어의 형태, 변화나 복잡한 문법 규칙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글은 그런 복잡함이 적습니다. AI가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AI가 학습하는 속도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글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빠르게 AI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는 불규칙적인 문법과 단어 형태 변화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려지지만 한글은 규칙적인 자음 모음 조합 덕분에 AI가 빠르게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AI가 실제로 응용되는 여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응용 분야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번역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AI가 한글 기반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 그 속도와 정확성은 다른 언어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속도와 정확성이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 덕분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글이 AI에 이렇게 적합하다면 실제로 AI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 한글을 더 많이 연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많은 AI 연구기관들이 한글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AI 연구소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AI 시대에 매우 효율적이고 응용하기 좋은 언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글의 잠재력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해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한글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 자동 번역,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한글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반의 한국어 서비스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죠. 먼저, 한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저는 AI가 한국어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는 한글의 간결하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인식할 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인식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며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한국어 음성 인식 오류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다른 언어들에 비해 학습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규칙적 구조 덕분에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AI와 한글의 결합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동 번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속도와 정확성이 매우 높은 이유도 역시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입니다. 저는 AI가 한국어를 영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AI는 한국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AI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구조가 AI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독창성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 AI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 한글은 그 뛰어난 구조적 특징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이기 때문에 AI가 인간의 언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AI와 한글이 함께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흥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잠재력을 인식했고 AI와의 결합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한글과 AI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AI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한글이 중심에 서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저는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당대의 학문적 성과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탄생했다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글의 독창성이 단순히 언어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첫 발을 디디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리의 간판을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와는 다른 형태의 문자가 길거리에 가득했죠. 처음에는 그저 기하학적인 패턴처럼 보였지만 조금 더 살펴보자 그 규칙성과 간결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한글 창제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문자 체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복잡하고 방대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문법과 발음은 매우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의 문자 하나하나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본 한글 간판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단순함 속에서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한글의 철학이 AI 시대에 얼마나 적합할까?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우기 쉬우며 사용이 편리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 철학은 AI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처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언어입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는지 보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글을 쉽게 배우고 익혔으며 그 덕분에 문자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자유는 AI가 한글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글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분의 꿈은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AI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AI는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보다는 간결하고 규칙적인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구조 덕분에 AI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 사회에서 한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며 한글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I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은 이 점에서 AI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은 AI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문자는 이제 전 세계에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언어를 학습하는 시대에 한글은 그 단순함과 논리성 덕분에 그 중심에 자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AI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글이 AI 학습의 혁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지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는 AI의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나아가 인류와 기술이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학생들 앞에서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글과 AI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AI가 학습하기 쉬운 언어일 뿐만 아니라 AI가 인간 언어의 정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AI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그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한글의 간결하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는 인간의 감정과 의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AI와 한글의 융합 연구에서 나타난 놀라운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이 다른 언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와 음성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쓰인 감정 분석 시스템은 영어보다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글의 규칙적인 자음 모음 구조 덕분입니다. AI는 한글을 통해 감정의 뉘앙스까지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AI와 한글의 융합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혁신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AI는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한글의 혁신적인 구조는 AI가 인간 언어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으로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과 체계적 구조 덕분에 AI 학습에서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집중하면서 한글이 가진 잠재력이 AI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의 문자 체계를 넘어 전 세계의 언어 처리 기술에 혁신적인 표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과 AI의 결합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이 AI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함에 따라 한글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글은 AI가 인간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감동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그분이 상상한 것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글이 수백 년 후 AI 시대에 이르러 인류와 기술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감동과 흥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글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과 AI의 결합이 만들어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I는 한글의 단순함과 규칙성 덕분에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AI가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글은 AI 학습의 혁신적인 기준이 될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 혁신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한글과 AI의 융합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